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 소개드릴 책은 서울지법 부장판사이신 문유성님의 책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인주의란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어떠한 식으로든 우선한다는 사상입니다. 개인이 전체 속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다는 전체주의나 개인의 의사와 이익보다는 집단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집단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저자는 바로 이러한 개인주의를 옹호하며 진정한 개인주의자로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다짐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이면서도 그 정치적인 토대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화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제대로 된 순서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고도성장기의 자본주의를 급격하게 발전시키면서 전체주의였던 군부독재, 전근대적인 가부장제 문화,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거치는 동안 마르크스주의 등이 혼재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성급하게 자리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는 바로 합리적인 개인주의인데 우리 사회는 이 개인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거치면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에 현재에 와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 대립이나 이념 논쟁 등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자가 책의 전반에 걸쳐 고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신의 바로 모순된 관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 사회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 자신이 그 기득권의 상부에 속하는 상위 1%에 드는 분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등수 위주의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전국 수석을 했던 공부를 유독 잘했던 사람이라 줄 세우기식 교육에 있어 어찌 보면 제일 앞에 섰던 게 바로 난데 이러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우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도 대치동에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아빠임을 고백하는 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사람 이거 내로남불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글을 통해 자신은 정작 이 사회 시스템 상위에 속하는 이른바 기득권의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니까 나도 내 글에서는 솔직한 내 목소리를 내겠다는 개인주의자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크게 세 챕터로 나뉘는데 초반 1챕터에 대해서는 책의 제목처럼 개인주의자는 어떠한 것이며 한국 사회를 살면서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로 살고 싶다는 저자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챕터 이후는 저자가 칼럼을 기고하던 것들과 기타 평소의 생각들을 나열식으로 배열을 해놓은 묶음집 형태의 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책 제목인 개인주의자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아쉬움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한국 사회에 그래도 상당히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소위 잘나가는 부류의 어떤 게임 지식인과의 인터뷰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동네에서 엄청 잘나가고 돈 잘 버는 출세한 형님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세상 얘기를 전해 듣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는 교육, 집단주의, 전체주의, 비정규직, 양극화 현상 등 저자가 생각하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개천의 용들은 멸종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살펴보면 저자는 1980년대 후반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는 단순 명쾌하게 오로지 학력고사와 성적과 내신만으로 줄 세우기 하여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어느 정도 사회의 상층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요즘 입시를 보면 여러 가지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 스펙은 스토리로 잘 엮여야 되는 것을 보면서 단순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통한 특기와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라 얘기합니다. 다양한 인재를 찾는다는 명분은 매우 이상적이지만 음악, 미술, 체육, 웅변, 논술, 외국어 등 중산층 이상 가정의 뒷받침이 없이 개인의 단순 노력으로 경쟁하기 힘든 이 같은 분야의 능력을 자꾸 대입제도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벌써 신분 이동이 어려운 쇠퇴기의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하시죠? 행복도 과학이다라는 글에서는 심리학자인 서원국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행복의 메커니즘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것을 힘주어 말합니다. 가성비 좋은 행복 전략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직업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을 하지 말고 생계 유지를 위해 직업에 최선을 다하되 취미나 봉사,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소소한 행복에 플랜 B, C를 세워서 행복의 빈도 자체를 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수직적 가치관을 버리고 수평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이것은 집단주의로 인한 압력에 짓눌리지 않고 각자 제 잘난 맛에 살고 또 그걸 존중해주는 개인주의 문화로 가능해질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에세이 중에서도 최근까지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었던 인기 있는 책입니다. 그 바탕에는 부장판사라는 저자직함의 아우라도 있지만
글을 쓰는 것을 취미로 해오던 똑똑한 저자의 내공 있는 글솜씨 때문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이 아주 좋습니다. 범접하기 힘든 판사님의 위치가 아닌 일상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이 진격의 거인 같은 만화나 유행하는 영화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보면서 야,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한마디 하는 인생 선배의 여러 가지 삶의 힌트들을 잘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는 책입니다. 한 줄 평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판사 문유석이 이야기하는 깊은 생각의 꼭지가 담긴 책.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빡!